매주 월요일 세계 다양한 소식들을 짚어보는 하이킥 세계 만사 코너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 중동 소식 짚어주실 알파고 신하 씨 중동 전문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중동 상황 굉장히 급박한 걸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이스라엘하고 레바논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헤즈볼라이라는 무장파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자면 레바논에서 무장파가 많아요. 레바논 좀 약간 무장파 맛집인데 그 중에서 이제 힘이 제일 크고 경제력도 제일 세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랑 자꾸 싸우는 거는 이제 헤즈볼라니까 우리는 헤즈볼라를 알고 있는데요. 사실 많아요. 그 다들 자기네 구역이 있고요. 자기 그 무장 정파가 다 따로따로 많다 이런 자기 구역들 있고 거기에다가 깃발을 꽂아 있고 베리케이트 있고 자기 관할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어요. 그리고 정파 종교별로 있어요. 그 레바논에 간파만 있는 거지 밑에는 소규모 그 군벌들이 그냥 각자 지배를 하는군요. 군벌보다는 어떤 사상이나 아니면 정여나 아니면 정파에 의해서 뭉친 거지 이렇게 이렇게 인물보다는 그러니까 종교 이념. 정파, 이념 종교 종파. 헤즈볼라는 어떤 종교입니까? 어떤 종파인가요? 이 헤즈볼라는 원래 이제 시아파였고 원래 헤즈볼라의 선배는 아말이라는 또 다른 종파가 있어요. 그 또 다른 무장파가였는데요. 아말은 이제 레바논 안에 있는 모든 시아파를 이제 대표하는 무장파였어요. 근데 아말이라는 이 무장파는요, 살짝 좀 약간 진보적이었지 좀 종교적인 색깔이 덜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란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란 혁명 또 활용했던 사람들, 어느 날 이제 이란을 끌고 가는 사람들은 예전에 그 바할라비 왕조 시절 때는 피신하고 있었잖아요. 제일 많이 어디 피신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이라크 네자프 아니면 레바논이었어요. 왜냐하면 레바논은 시아파의 원산지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먹고 재우고 있었던 이란 동지들이 이란에 가서 혁명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걸 보는 일부 레바논 시아파 애들이 야 이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에요? 우리 이대로 가자고 하는 그분들의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동시에 이란도 자기가 했던 이 혁명을 수출하고 싶은데 그 수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나라는 1차적으로 레바논이 보였고 레바논이 가장 보이는군요. 그래서 아말이라는 그 무장파는 이렇게 중간에서 쪼개지고 그 안에는 헤즈볼라 나왔고 다음에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상대로 전쟁을 많이 했고 나름대로 성과를 했기 때문에 지금 레바논 안에서는 최고의 무장파가 된 거예요. 헤즈볼라는 이란의 어떤 물적 지원을 단단히 받고 있는 거죠. 물적 지원뿐만 아니고 모든 지원을 받고 있어요. 정보, 그 헤즈볼라의 구역에 가시면 그 수도에서 나히에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헤즈볼라 다스리고 있는데요. 그 나히에 가보시면 여기저기 이란에서 혁명을 일으켰던 호메이니, 지금 하마네이 아니고 하마네이 선배이죠.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 그분의 사진들이 여기저기 다 있어요. 여기는 이란이냐 레바논이냐라고 사람이 헷갈릴 정도로 그러한 분위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위기가 촉발된 게요. 지금 하마스 정치 지도자가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참여했다가 살해당하면서 촉발된 거 아닌가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소행이 분명한가요? 이건 이스라엘 한 거예요. 근데 그 암살당할 때 제가 오늘 기사 보니까 혹시 그 기사 보셨습니까? 몇 층 아래에 있었는데 7층 옥상으로 가라는 전화를 받고 갔더니 그 7층 옥상에 폭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사들은 아직도 다 100% 믿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심리전이자 정보전이니까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확실한 건 이건 이스라엘 소행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하지 않았다면 바로 부인을 해 우리가 안 했어. 근데 왜 그럼 인정을 안 하냐. 인정을 하면 국제적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왜냐하면 남의 나라에 있는 어떤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했던 사람이 아무리 너의 규정 안에서는 테러리스트로 나와도 그 나라의 테러리스트 신분으로 아니고 그 나라의 이제 기빈으로 초대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국제적인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걸 왜 그 책임을 지겠어요? 그래서 부인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사람을 꼭 이렇게 죽였어야 되나요? 아니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도 물음표예요. 꼭 죽였어야 되나 이 사람을. 이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너무 시끄러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나마 하마스를 좀 약간 정상적으로 끌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서 하마스에서 정치국의 수장이 되면서 하마스 정식
문서에다가 이스라엘이 67년 국경으로 대보하고 인정을 하면 우리도 이스라엘을 인정하겠다라는 말이 이 사람 정권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하마스의 지도부에서는 제일 언급한 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극단적인 사람이 지금 전직국 수장이 된 거잖아요. 예. 이거 국익에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가 지금 이스라엘 내부의 논쟁거리군요. 예. 미국도 반대한 게 맞다고 보세요? 이것도 미국에서도 이거는 하나의 논쟁거리예요. 예. 왜냐하면 이거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거 틀린 것인지가 우리는 알 수가 없고요. 그냥 뭐 감정적으로 봤을 때는 옹호파를 죽이니까 더 개판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를 해결하면서 없애버리지 않고 문제를 없애버리면서 없애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오히려 온건파를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강력파를 넣고 강력파란 전멸전을 하는 것도 하나의 이스라엘의 판단일 수 있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는 한 정치 세력의 판단일 그러니까 수 있어요. 온건파를 없애버려가지고 강경파 득세를 하게 한 다음에 그들하고 전면전을 벌이겠다. 미국의 판단은 어떻다고 보세요? 미국의 판단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도 아수라장이에요. 왜냐하면 한 지역에서는 이스라엘한테는 무기를 주려고 하다가 또 무기를 안 주기도 하다가 다음에 또 나타냐후가 와서 국회에서는 연설했는데 외국 그 기빈이 이렇게 상하원에다가 동시에 연설하는 거는 4번이나 했거든요. 나타냐후 유일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한 나라의 기빈이 미국 의회로부터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는 것도 처음인데 그래서 미국의 판단이 뭔지를 정확히 이거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이 어떤 암살 작전 이것도 지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가 아직은 분명히 알 수가 없다 이거죠? 알 수가 없지만 이거는 미국이 그 정도는 왜냐하면 미국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이스라엘 편이긴 해요. 근데 한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편이 아니에요. 뭔가요? 제발 좀 이란을 끌어당기지 마라. 이란을 도발하지 마라. 이란이 오케이 우리랑 좀 적대국이긴 하지만 우리는 최근에 와서 서로 타치를 안 했어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우크라이나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너네 지금 하마스랑 싸우잖아. 밑에는 지금 그 후티 반군도 있고 그리고 중국이 틈을 잘 타면 대만이 날아갈 수도 있는데 이 게임에다가 이란이 안 들어가야 돼요. 이란을 자극하지 마라 제발.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든 대만이든 무슨 상관이에요. 본인의 나라만 생존하면 끝인데. 근데 본인의 나라의 생존을 위협하는 나라는 이란이니까 시작한 바람에 이란도 좀 약간 손보자. 그럼 이스라엘 강경파들의 입장은 나타냐후를 비롯해서요. 이란과 전면전을 불사하겠다 이런 생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분들은 일단은 그분들도 알아요. 전면전이 일어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국경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약간 미국 극우파분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 받았던 느낌이 뭐냐면 왠지 이란이 조금만 흔들리면 좀 약간 전쟁 같은 분위기가 있으면 거기에 있는 이제 소수민족들이 이란 상대로 전쟁을 벌일 수도 있다. 반란을 일으키고 독립운동을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이란이 가서 군사를 숙정을 했어요. 세속주의자냐 아니면 종교주의자냐. 그 숙정된 군대로 이라크 같은 괴물이란 8년이나 전쟁을 했는데 이란이 아직도 이란이에요. 그래서 이란을 이 서구 세력이 이거 이스라엘 대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너무나 이라크나 아니면 다른 좀 약간 중동 국가들처럼 계산을 하는데요. 이란은 다르다. 이란이 달라. 왜냐하면 제국 배경이 있는 나라하고 그 냉전에서 좀 약간 틀을 타가지고 좀 군사력을 키웠던 좀 약간 족보가 없는 중동 국가랑 같은 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라크 같이 어떤 급조된 만들어진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란은 뼈대가 있는 나라라 이거죠. 무력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니, 왜냐하면 그분들은 아무리 지금 현재 정권을 비판하고 이 종교주의자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개판이 될 때 이 신정 제재가 뭐냐고 하는 그 반대파도 그 이란 사람으로서의 민족주의가 어마무시해요. 그 한국 사람들이 한번 만나본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의 중화 사상이 있듯이 그리스에서 우리는 민주주의하고 절약을 만들었다 그거 있잖아요. 이란 사람들한테 그거 있어요. 이란은 뭐 어떤 자본가요? 우리는 제일 오래된 제국이에요. 제국의 원조다. 아까 제가 그 기사를 잘못 본 것 같은데
7층으로 불러서 암살했다는 건 헤즈볼라 군 총사령관 푸아드 슈르크랍니다. 아, 그건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레바논에서 누군지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아수라장이에요. 레바논에서 저도 이스라엘 간첩으로 오인 받아서 교도소에 갔던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예.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좀 그건 다른 스토리. 그 얘기를 하면 여기 방송 지금 끝나요. 아, 교도 얼마나 계셨어요? 저 한 5일 정도 군사 교도소에 있었어요. 험악한 대우를 좀 받으셨습니까? 아직 안 받았지만 그때 분위기 자체가 너무 살벌해요. 거기는 굳이 그런 대우를 안 받아도 돼요. 금방 어떻게 뭐 일을 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분위기인가요? 아니 눈앞에서 다른 사람들 폭행 당하고 그래 음식 안 줘요. 그냥 빵하고 물 줘요. 왜냐면 레바논은 토니가 없잖아요. 토니가 없는데 거기 있는 5일 동안 빵하고 빵 몇 조각이랑 물 드신 거예요? 그거 하다가 다음에 거기 있는 좀 약간 다른 좀 빽이 있는 재수인들 있잖아요. 재수분들. 그분들은 친해져가지고 그분들은 이제 불법으로 안에다가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분들한테 형님 하면서 다음에 한번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참 그런데 아까 그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무슨 일을 벌일 거다 조만간 그 예측을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아니, 왜냐하면 그 푸아드 슈크루가 암살당했던 그 사령관이 지금 헤즈볼라도 이란 같은 조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신정일치이거든요. 그래서 헤즈볼라 지도자가 있어요. 하산 나스랄라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신학자예요. 원래 신학자였던 사람이어서 원래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같은 사람이었다가 그 사람들을 제재해서 이제 속박사하면서 신학자로 떴다가 이제 밑에다가 사람을 끈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좀 약간 비전을 제시하고 헤즈볼라예요. 그런 사람이지 실질적인 좀 약간 끌고 가는 군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푸아드 슈크루였어요. 그래서 이란으로 따지자면 이란의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란 총사령관을 죽이는 걸로 똑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정도로 군의 헤즈볼라의 이제 군도 있잖아요. 군의 1급 탑 레벨의 사람을 죽였는데 아무런 대응을 안 하면 헤즈볼라가 분단될 수도 있고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상대로 싸울 때는 그 명분을 잃을 수도 있고 근데 헤즈볼라는 그 암살의 대가를 무엇이든 간에 뭘 해줘야 돼요. 뭔가를 할 것이다. 무엇이든. 어떤 게 가능할까요? 뭐 이제 소리 많아요. 뭐 요인 암살. 그 암살은 좀 약간 힘들어요. 왜냐하면 레바논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다가 이제 사람을 싣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좀 약간 거의 힘든. 그럼 어떤 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원래 이 이스라엘 안에서 있었던 무슬림들은 또 이스라엘 밖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있지만 이스라엘 또 안에서 200만명 무슬림이 살아요. 그 사람들 이스라엘 군대에서도 활동해요. 군인으로. 근데 이 사람들 다 수니파예요. 그래서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안에서 누군가를 매수하는 거하고 이스라엘이 그 레바논에서 누군가를 매수하는 거에 좀 난이도가 전지차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레바논 내 어떤 아랍을 수니파를 시아파를 매수하고 시거나 아니면 자기 유태인의 아랍어로 너무 잘하니까 구분이 안 돼요. 유태인인지 아랍 사람인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바논에서 누굴 매수하는 건 굉장히 상대적으로 쉬운데 레바논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누굴 심는 건 대단히 어렵다. 그것도 있어요. 저 이제 교도소에 있을 때 봤었는데 이란 안에서 아직 이스라엘 안 갔던 유태인들이 있어요. 이란이 이제 종교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유태인들한테는 우리가 니네들을 건들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싫어한 거지 유태인들이 싫어한 거 아닌데 니네들 좀 약간 이 나라 좀 성실하게 해줘 하고 또 국회에서 유태인들한테 또 자리를 줬거든요. 근데 이 유태인들의 대다수는 오케이 우리의 나라는 이란이죠. 유태인뿐이지 우리는 이란을 최고로 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는 일부 유태인들은 또 이스라엘에 마음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이란 안에서. 그 이란에서 찾았던 사람을 데리고 레바논에서 활동을 시켜요. 그러면 레바논이 사람을 심어서 뭘 못한다면 재래식 무기 공격인가요? 이제 그래서 이제 언급된 거 뭐냐면 이제 전기 발전소를 폭격하겠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전기 발전사들의 그 보호대라든가 그 시스템이 지금 열심히 좀 뭐라고 해야 돼 검토 중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 왜냐면 진짜 헤즈볼라는 때리고 발전소 하나만 날아가도
지금 이스라엘이 그걸 거부할 수 있는 분위기 아니에요. 예. 이미 지금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와 있고 전쟁하고 있는데 예. 거기에다가 또 발전소 하나 날라갔다? 그건 이스라엘 경제에다가 큰 이제 좀 중력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항모를 그쪽으로 보낸 건가요? 이제 미국이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예. 터진 거 뭐냐면 결론적으로 이란이 나라예요. 예. 그래서 미국이 이란이란 특히 오만에서 비밀 회동을 통해서 좀 이란을 달래거나 예. 아니 좀 연계해주거나 예. 우리가 이걸 해줄 테니까 너도 좀 약간 뭐 좁게 해줘 뭐 이런 예. 식으로 이란이랑 대화가 가능한데 이란을 달래고 있군요. 네. 예. 근데 헤즈볼라는 미국한테는 테러 조직으로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테러 조직이란 이란처럼 비밀 회동도 할 수가 없는 아. 상태예요. 예. 그러면 뭘 했냐면 미국이 공식적인 타이틀이 없는 사람을 그냥 representative 그 대표자라고 보냈는데 그 사람 지금 열심히 레바논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 예. 사람 이름을 까먹는데 그 예. 사람도 유태인이에요. 아, 근데 예. 좀 약간 진보적인 예. 유태인이에요. 그 사람을 지금 열심히 레바논에서 헤즈볼라 접촉하려고 그러고 있군요. 아니 이미 얘기를 예. 해요. 만났어요. 예, 만났군요. 여러 차례로 만나고 예. 그 사람들 설득하려고 있는데 예. 이 마지막 암살은 더 이상 좀 약간 유턴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군함들을 보냈어요. 예. 지중해 이스라엘하고 레바논 앞바다다가 보냈는데 그 배가 있다고 해서 헤즈볼라가 쫄까 그거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미 미국이 레바논에 개입한 상황이었고 미국의 군이 레바논 안에 있었는데 헤즈볼라 가서 미국 대사관하고 미국 군사 기지에서 폭파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그렇죠. 예. 미국을 쫓아냈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민심을 잡고 오늘날에 헤즈볼라 탄생한 건데 미국도 억제력을 크게 갖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말하자면 이거 무장파이라는 건 뭐냐면 국회에서 사람이 있어요. 헤즈볼라에서 출마했고 뭐 무슨 장관 때로는 국회의장도 돼요. 예. 근데 그 사람을 죽이면 뭐가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이미 총을 잡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죽이려면 총을 잡고 있는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공식적인 군이 아니다 보니까 무슨 국방부도 없고 무슨 군사기지도 없고 다 없어요. 그럼 어떻게 죽여야 돼 이 사람들을?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예. 다음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 언제든지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예. 알파고 신하 씨 중동지역 전문기자였습니다.